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19대 대통령을 뽑는 재외국민선거, 오늘 이틀째 날이었는데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많은 분들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신분증을 가져가지 않아 투표를 하지 못하거나 투표소를 잘못 찾아가는 경우도 상당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재외국민선거 둘째 날, 뉴욕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유권자는 총 433명, 국외 부재자는 335명, 재외선거에는 98명이 투표를 마쳤습니다. 첫날에는 429명을 더하면 이틀 동안 총 862명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투표소에 왔지만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투표 참여는 지난달 31일까지 진행된 유권자 신고 신청을 한 유권자와 영구 명부에 등재된 유권자만 가능합니다. 유권자 등록이 되지 않는 경우 투표가 불가능합니다. 투표소에 왔다가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영주권 등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아서 돌아간 경우도 있습니다. 투표하러 오실 때는 반드시 유효한 신분 증명서를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권이나 아니면 주민등록증 등 이제 사진이 첩부되고 생년월일이 기재된 그런 신분 증명서를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재외 선거인으로 등록되시는 분들께서는 영주권 카드 원본이나 비자 원본을 반드시 제시하셔야 투표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투표소를 잘못 찾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뉴저지와 필라델피아 투표소는 오는 금요일 28일부터 투표가 가능합니다. 뉴저지 한인회는 어제와 오늘 많은 분들이 한인회관을 방문했다 돌아갔다고 알려왔습니다. 제19대 대통령을 뽑는 재외국민 선거는 오전 8시부터 5시까지이며 오는 30일 일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채널K 뉴스 지한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또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체류자 보호 도시들에게 연방 지원금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도시들에 대한 연방 정부 지원금 중단 행정명령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25일 연방법원 캘리포니아 북부지법은 산타클라라 카운티가 제기한 행정명령 효력 정지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지난 3월 34개 도시와 카운티는 피난처 도시로부터 연방 예산을 거두어드리겠다고 위협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1월 25일 발동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당분간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산타클라라 카운티 측은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은 데다 자치단체로부터 권한을 빼앗는 것이라며 수정헌법 제10조에 위배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전역에는 현재 여러 형태의 피난처 도시 정책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400여 곳에 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들 피난처 도시 118곳의 명단을 공개하며 불법 체류자 정보 제공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연방정부 지원금을 중단하겠다는 등 전방위 압박에 나섰습니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도 최근 불법 체류자 보호 도시에 대한 지원금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21일에는 뉴욕시가 이민자들의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연방정부는 아직 어떠한 공식 입장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뉴욕주 드라이클리닝 업소가 퍼크 대체 기계를 조기에 설치하지 않아도 되게 됐습니다. 뉴욕주 정부가 추진했던 퍼크 대체 기계 설치 의무화 조기 시행이 취소됐습니다. 25일 뉴욕주가 공개한 새 이니셔티브에 그동안 논란이 됐던 퍼크 대체 기계 설치 의무화 조기 시행에 대한 내용이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는 가정세척용품 제조업체들의 성분 공개 의무화를 발표하면서 퍼크 등 인체에 해로운 물질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여론 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새 규정에 퍼크 대체 기계 설치 의무화 조기 시행이 빠지면서 이 규정이 사실상 취소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뉴욕주 드라이클리닝 업소는 연방 규정대로 2020년 12월 21일까지는 퍼크 대체 기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난해 연방환경보호국은 독립건물로 운영되는 세탁소를 제외하고 주상복합 건물 내에서는 2020년부터 독성 솔벤트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더구나 이를 앞당겨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혀 한인업계는 비상이 걸렸었습니다.
한편 뉴욕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세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올게닉 또는 그린이라는 친환경 세탁소들이 늘고 있습니다. 뉴욕주는 이미 1990년대부터 엄격하게 퍼크 사용을 규제해왔고 뉴저지주도 퍼크 사용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세탁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퍼크는 장시간 노출될 경우 암이나 신경계 질병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해킹으로 인해 국세청 정보조회 도구 사용이 전면 중단된 가운데 연방정부가 긴급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연방학자금 보조 신청자들의 서명이 들어간 소득세 신고서 사본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연방학자금 보조 신청 시 세금 보고 내역을 조회하고 연동해주는 도구 DRT가 해킹돼 10만여 명의 정보가 유출되면서 지난 3월부터 사용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연방학자금 보조 작성자들은 소득 정보를 직접 입력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2016에서 2017 그리고 2017에서 2018 학년도에는 연방학자금 보조 신청자들의 서명이 들어간 소득세 신고서 사본을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또 각 대학들에게 신청자나 신청자 가족의 소득세 신고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IRS가 발행하는 별도의 서류를 요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지침을 전달했습니다. 베시 디버스 교육부 장관은 연방학자금 보조 작성을 보다 쉽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연방학자금 보조 신청 시 IRS와 데이터 링크를 통해 온라인으로 직접 모든 데이터를 다운받아 제출하면서 과거의 서류 진행 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이에 따른 가정의 수입과 자산에 대해 누락과 재정 보조금 지불 기준 오차를 줄이는 데 활용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전산 해킹 문제에 직면했고 DRT 사용 중단은 오는 가을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DRT 사용 중단에 따라 신청자의 소득 수준 확인 작업이 지연되면서 학생들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11만 한인들이 동해 병기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백악관에 제출했습니다. 미 연방정부는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고 있으며 이번 청원서는 두 가지 표기를 모두 허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DC와 버지니아주, 메릴랜드주, 한미여성재단, 미주 한인의 목소리 관계자들은 25일 국제수로기구 총회 개막날인 24일에 맞춰 백악관에 동해 병기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서명은 지난 3월부터 미 전역에 사는 한인 동포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10만 8,300명이 서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20일에는 일본과 북한을 제외한 IHO 회원국 전체에 동해 병기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이들은 버지니아주 폴스처치에 있는 버지니아주 한인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작할 때만 해도 한 달 만에 서명 인원 10만 명을 넘기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번만큼은 백악관이 정책을 바꿔주길 희망한다며 트럼프 정부에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인들은 동해를 완벽하게 되찾을 때까지 계속 투쟁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한편 2007년부터 버지니아 한인들을 중심으로 동해 병기 운동이 시작돼 2014년 동해 병기 법안이 버지니아 주의회를 통과하는 것으로 첫 성과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연방정부의 간행물이나 주요 지도에는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돼 있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크레딧 점수인데요. 올 가을부터 크레딧 점수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소비자의 채무 상태 데이터가 추가되는데 크레딧 점수 높이기에 유리하다고 합니다. 에퀴팩스, 익스페리언, 트랜스유니온 등 3대 신용평가 기업이 개발한 크레딧 점수 모델 벤티지 스코어가 올 가을부터 사용됩니다. 벤티지 스코어에 소비자의 크레딧 사용 트렌드가 비중 있게 반영되면서 소비자의 채무 상태 데이터가 추가되는 것입니다. 신용평가 회사들은 채무 변제 트렌드를 리포트에 포함시키는 것이 크레딧 점수 산정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통은 크레딧 카드 한도의 30% 미만을 사용하는 소비자의 크레딧 점수가 좋지만 크레딧 카드의 신용 한도 50%를 채운 소비자 2명 중 1명은 빚을 갚아나가고 있고 1명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점수 책정 방법에선 빚을 줄이고 있는 소비자의 점수가 훨씬 더 유리해진다는 설명입니다. 반대로 빚이 계속 늘어나는 소비자의 신용 점수는 떨어지게 됩니다. 즉 소비자의 크레딧 카드 밸런스 기록을 더 중요하게 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항공권이나 가구 등 일회성 고액 물건 구입이 더 이상 크레딧 점수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게 됩니다. 한편 이번 크레딧 점수 산정법 변경 조치는 크레딧 리포트의 실수를 바로잡기 위한 차원으로 마련됐습니다. 펜스테이션 통근 열차가 또다시 말썽을 일으켜 이용객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갑자기 멈춰선 열차로 인해 다른 열차들이 대기하거나 돌아가는 등 시민들이 또 혼란을 겪었습니다. 지난 열흘 사이 두 번이나 사고를 일으켰던 엠트랙이 또다시 25일 오전 9시쯤 펜스테이션으로 들어오던 중 시동이 꺼지면서 멈춰섰습니다. 아침 출근길 시민들은 또다시 혼란을 겪어야 했지만 엠트랙 측은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종착역 철로에 다다르기 직전에 갑자기 멈춰선 열차로 인해 펜스테이션에서 출발하는 노스이스트 코리더, 노스저지 코스트, 라리탄 밸리, 미드타운 디렉트 노선 등은 출발을 못하고 대기했었어야 했습니다. 멈춰선 열차를 옮기는 동안 펜스테이션으로 들어오던 열차는 호버큰역으로 다시 돌아가야만 했고 뉴저지 트랜짓 노선은 무려 45분 동안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또 같은 날 오후 5시 30분쯤에는 이스트리버 터널 내 전선에 문제가 생기면서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뉴저지 트랜짓, 엠트랙 등 펜스테이션을 이용하는 모든 열차들이 지연되거나 운행이 잠시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펜스테이션을 이용하는 열차 고장이 연이어 터지면서 이용객들의 공분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뉴욕시 전철 내 범죄가 증가했습니다. 금품을 갈취하는 강력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증오 범죄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2017 1월에서 3월 전철 내 범죄 통계에 따르면 강력 범죄는 613건으로 지난해보다 6.6% 증가했습니다. 전철 내 범죄는 대부분 중절도나 폭행 등이었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575건의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빈센트 쿠겐 NYPD 교통부 부국장은 전철에서 한두 명의 폭력배들이 무작위로 승객들을 공격하고 금품을 갈취하는 형태의 강력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하루 평균 전철 내 강력 범죄 발생 건수는 여전히 낮다고 해명했습니다. 특히 이 기간 증오 범죄가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올해 첫 3개월 동안 전철 내에서 발생한 증오 범죄는 총 3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 중 대부분은 특정 인종이나 종교를 상징하는 문양을 그래피티로 새기는 행위 등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 이후 전역에서 비백인, 성소수자, 여성 등을 겨냥한 증오 범죄는 증폭되고 있어 사회 갈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내 100대 우수 공립고등학교에 뉴욕과 뉴저지주 내 18개 고등학교가 포함됐습니다. 대부분 한인 학생들이 많이 재학 중인 학교들이 선정됐습니다.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는 최근 미 전역 100대 우수 공립고교를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뉴욕주 리만 칼리지 부속 아메리칸 스터디스 고교는 3년 전 32위에서 15단계나 뛰어올라 전국 17위에 꼽혔습니다. 다음은 스테이튼 아일랜드 텍 고교가 35위를 기록했고 타운젠드 해리스 고교 44위, 브롱스 과학고 46위, 제리코 고교 67위, 스타이브센트 고교 71위 등 한인들이 다수 재학 중인 학교들이 100위 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뉴저지주에서는 링크로포트에 있는 하이테크놀로지 고교가 전국 16위를 차지해 뉴욕 뉴저지에서 가장 우수한 학교로 선정됐습니다. KIPP 아카데미 고교는 29위에 랭크됐습니다. 애리조나주는 전국 우수 고교 상위권을 휩쓸면서 1, 2, 3위 그리고 5위 모두 애리조나주에서 나왔습니다. 4위는 텍사스주 댈라스의 School of the Talented and Gifted가 꼽혔습니다.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는 매년 전국 2만 2천 개 이상 공립고교를 대상으로 우수학교 순위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한국의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위한 재외국민투표가 오늘 LA 총영사관을 비롯해 전 세계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오늘 LA 총영사관 재외투표에는 투표 시작 시간인 오전 8시부터 한인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한인 유권자들은 저마다 차기 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좀 참담하다. 이번에는 확실한 대통령 뽑아야지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국민들의 힘에 목소리에 한 번 더 귀를 기울여서
그런 이제 더 발전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보다 좀 깨끗하고 국민을 많이 위해주는 그런 대통령이 좀 되셨으면 하셔가지고 그런 쪽으로 투표해 드렸어요. LA 총영사관 건물 2층에 마련된 제외 투표소는 오는 30일까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됩니다. 추가 투표소인 오렌지 카운티 지역과 샌디에고 카운티에서는 오는 28일부터 3일 동안 투표소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한인 유권자들은 투표를 하기 위해 반드시 여권이나 주민등록증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제외 선거인의 경우 국적 확인을 위한 영주권 카드나 비자 원본을 소지해야 합니다. 한편 LA 총영사관에 등록한 유권자 13,631명 가운데 오늘 투표를 마친 유권자 수는 83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앞으로 LA에서 오락적인 목적으로 야생동물을 이용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LA시 의회는 오늘 뱀이나 기린, 코끼리, 새 등 외래동물이나 야생동물을 개인적인 하우스 파티나 서커스 등의 오락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LA시에서 앵무새를 이용해 거리에서 사진을 찍어 돈을 받는 행위나 파티에서 동물들을 철장 안에 가둬 전시용으로 두는 등의 행위가 금지될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법안은 외래종과 야생동물에 한정되며 동물원이나 영화 제작, 교육적인 목적의 동물들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홈레스 쉘터에 사는 뉴욕시 공립교 학생이 5년 연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의 학교는 주로 브롱스에 몰려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15-2016 학년도 공립교에 등록돼 있는 홈레스 학생은 약 3만 3천 명으로 15%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030만 달러였던 홈레스 학생 지원 예산이 새 회계연도에는 빠져 있습니다. 시정부는 관련 예산을 복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복원에서 그칠 게 아니라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시 집주인들은 배드버그, 빈대를 발견할 경우 반드시 세입자와 뉴욕시 당국에 알려야 합니다. 뉴욕시 의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주택 내 빈대 발견 여부에 대한 기록을 공지문이나 개별 서한 형식을 통해 세입자에게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새로 임대 계약을 하는 세입자는 물론 연장하는 세입자에게도 빈대 발생 기록과 현황을 설명해야 합니다. 이번 조례는 시장이 서명한 후 180일 후부터 시행됩니다. 25일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모든 가정용 청소제의 성분 공개를 의무화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청소 제품 제조업체들은 제품에 어떠한 화학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웹사이트를 통해 일반인들에게 반드시 공개해야 합니다. 공개 내용에는 성분뿐 아니라 화학 성분의 함유량도 포함됩니다. 세제의 정보 공개를 의무화한 주는 전국에서 뉴욕이 처음입니다. 25일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 카르멘 파리냐 뉴욕시 교육감, 뉴욕시 의회는 2022년까지 뉴욕시 모든 학교 교실에 에어컨을 설치하기 위해 앞으로 5년 동안 총 2,875만 달러를 조성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뉴욕시에는 26%에 이르는 11,500여 개의 교실이 아직 에어컨이 없는 상황이어서 여름철 학생들은 찜통 교실을 체험해야 합니다. 앞으로 적어도 수천 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보다 편안한 학습 환경을 제공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목요일은 오전 중 안개가 끼겠지만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8도, 섭씨 20도, 밤 최저 기온은 58도, 섭씨 14도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가끔 흐리고 대체로 맑겠으나 지역에 따라 천둥과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토요일은 한여름의 날씨를 보이겠으며 후덥지근하겠습니다. 일요일은 다시 기온이 떨어지겠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